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때,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될 때만 지지하겠다는 층이죠.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죠. 안녕하십니까, 한지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여론조사 중에서 단 하나의 수치를 뽑아서 대선 판세를 감명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한경의 1, 2, 3, 4.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숫자 51.8입니다. 51.8.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야권으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최대치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이 숫자는 제가 만든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허구로 만든 숫자는 아닙니다. 56.7%.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56.7%가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56.7% 안에는 4.9%라고 하는 숨은 수치가 있습니다. 이 4.9% 정권교체를 바라긴 하는데 야권으로 가는 건 미덥지 않고 박근혜 대표로 정권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더라도 정권교체라고 보는 층이 4.9%라는 거죠. 그래서 이 4.9%를 빼고 나니까 51.8%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한 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후보가 여러 명입니다. 당장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된 문재인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이번에 출마를 했죠. 그 밖에 이정희 후보도 있고 또 몇 명이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은 한 명인데 반해 야권 후보는 여러 명이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번 대선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야권 지지자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일반 국민들은 여러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돼야 된다. 그래서 선거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벌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51.8%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 최대치입니다. 이 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층들을 분석적으로 보면 71.8%. 야권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100명 중에서 약 72명은 문재인이나 안철수 누가 단일화가 되던 단일화되기만 하면 나는 지지하겠다, 찍겠다 이런 층입니다.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100명 중에서 16명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될 때는 지지하지 않겠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때만 나는 투표장 가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층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들이 강하고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들이 강한 층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이 16명, 16이라는 수치 안에는 과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층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투표하지 않았다. 지지할 후보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하겠다. 이런 층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안철수라는 인물을 보고 들어온 층이죠. 100명 중에서 8명은 야권 지지자 100명 중에서 8명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될 때만 지지하겠다는 층이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때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층인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때는 좀 불안하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믿고 지지하겠다. 이런 층들이죠. 16대 8. 그래서 16대 8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16대 8은 야권 지지층의 확장성의 크기입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죠. 화두이죠.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느냐, 누가 더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박근혜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고 또 기존에는 투표하지 않았던 그런 무당파층 혹은 투표에 불참했던 층들을 정치로 끌어들일 것인가,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 점에서 16대 8이라는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확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안철수 후보의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마냥 후보 단일화에서 유리하기만 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확장성은 크지만 또 그만큼 유동적입니다. 하나의 작은 이슈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지지층들이 많다는 거죠.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이란 단단한 울타리. 그런데 민주당 지지도가 또 최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후보에게는 힘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여론조사에서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2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조사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몇몇 조사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1.8%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의 최대치입니다. 여기에는 안철수 지지자도 있고 문재인 지지자도 있습니다. 이 51.8%가 대선 때까지 유지될까요? 아니면 꺼질까요? 여러분들은 이 51.8%의 주인공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